베테랑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오늘 슈팅 스탁 1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와, 이렇게 한 주도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님. 네. 예, 이번 한 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선방을 하면서 오늘도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한 주 기준금리 결정이 굉장히 좀 큰 이벤트이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잘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증시도 나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물가 발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칠 것 같긴 한데 역시 우리가 11월, 12월까지 연말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내 긴장만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번 한 주는 잘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쪼록 다음 주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저희 주식설전 시간에 준비된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주장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많은 전략들 전문가의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네. 슈팅 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그 영향이 있었는데요. 다만 개장한 이후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0.83% 오른 2,348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집계가 됐는데요. 외국인이 이로써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매수 수량 자체가 좀 적었던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7조 원대로 오늘은 이전보다 좀 낮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2차 전지 종목을 위주로 담아갔고요. 기관도 2차 전지 종목을 위주로 담았고 이외에는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섹터군들을 위주로 매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코스닥 지수는 0.03% 소폭 밀린 6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만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60전 내린 1,419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증시 과연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추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 그리고 더불어서 11월 말 연말까지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도 역시 베테랑 전문가님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증시가 사실 이 매매를 할 때 테마를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 역시도 정부 모빌리티 로봇 등 이 스타트업에 2조 원가량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로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부응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경기를 살리는데 그리고 증시를 부양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으로 돌아올지
우리가 오늘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정부의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동성 정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좀 뭐 기업들을 좀 키워주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선두로 쓰겠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목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그 회사 부분들에 대해서 한 10대 분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막 시작한다거나 네. 아니면 기술력을 굉장히 좋게 갖고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해주면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나라가 좀 장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10대 분야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이동 수단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 항공, 해양,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이렇게 10가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좀 더 집중해서 육성을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전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모빌리티라든지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육성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우주 항공 쪽이나 뭐 해양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와 있었고 좀 사업 영역이 진행됐었던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미래 먹거리로 현실성이 높은 분야들, 그러니까 뭐 드론을 이용한 차세대 이동 분야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로봇 부분들을 활용한 이제 사이버 로봇 부분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도 높게 집중 육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 유니콘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자, 이런 첨단 분야에서 라고 정부가 조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2022년도 기준으로 유니콘 기업, 유니크 기업으로 이제 형성된 좀 이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형성하는 그런 종목의 숫자가 23개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좀 해당하는 첨단 미래 먹거리 분야의 업체는 단 3개 업체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등치 큰 기업들을 벤처기업에서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전 세계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그 업종 선두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뒤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 창업 부분들을 막 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대량 수주 모멘텀을 따낸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특허 기술력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10억 원 이상씩의 지원 자금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개 업체 정도씩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최대한 5조 원 정도 수준에 대한 어떤 지원 모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한 2조 원 정도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넘어서서 이제 정부만 육성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좀 유도를 한다는 거죠. 민간 자본들에 대한 어떤 참여 유도를 해가지고 1,000억 원 넘는 어떤 관련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높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외국계 자본 부분들을 유입해서 이 부분에 동반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외국계 자본을 이런 우리 첨단 먹거리 기업에 또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작용까지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이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의 정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관련 분야에 뭐 상장되어 있는 어떤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형 종목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니까 이런 부분과 또는 비상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전문가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니콘 기업이다 하면은 네. 뭐 1조 원 이상 뭐 네. 무슨 보니까 데카콘이라고 해서 뭐 10조 원 넘으면 또 데카콘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도 많이 선정되고 그랬는데 네네네. 이게 뭐 비상장 기업에 해당돼야 하는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네. 뭐 신규 상장이었던 건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본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장이 되어 있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건 예. 출발을 해가지고 좀 초기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네, 그 분야가 미래 먹거리여야 된다는 거죠. 네. 미래 먹거리에 네, 지금 현재의 주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는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막 창업을 해서 투자해서 시작하고 있는 업체가 됐건 상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건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뭔가 수주를 따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주는 작용들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차츰차츰 정부가 알아서 구분져가지고 투자를 해준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뭐 시작이 2조지 나중에 또 5조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앞으로 그 규모는 시작을 2조로 했지 5조에서 뭐 6조 이상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키워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국내의 어떤 업체들의 등치를 좀 살린다. 이런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현재로서는 2조 원 가량을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만 추후에 추가적인 투자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뭐 모빌리티 분야라든지 인공지능, 뭐 로봇과 같은 미래의 먹거리에 해당되는 섹터, 산업들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10대 먹거리 중에서도 로봇이나 모빌리티, 뭐 인공지능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섹터에 관한 자세한 질문과 그리고 뭐 관련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우리가 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물어보냐고요? 하단에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운영하시는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과거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많이 얘기는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터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많이 이제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또 전기차가 휩쓸고 갔고요. 그죠. 뭐 그때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이러한 섹터들이 말은 계속 나왔지만 실상 주가가 막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돌아와서 이제야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를 품게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가야 될 방향성은 맞죠. 그렇죠. 네. 근데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갔다가 횡보를 하면서 사실 예. 14년도부터도 막 얘기 나왔는데 정작 정말 제대로 올라간 거는 코로나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면서 이제 맞죠.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로봇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로봇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은 설비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려면은 전반적으로 금리 상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지금 금리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주식시장이 한 6개월 정도 뭐 선행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사실 좀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좀 지켜볼 만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늘어나는 그런 인구에 대한 그 먹거리, 뭐 배양육, 뭐 관련한 이슈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일손이 모자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채워나가기 위해서 로봇 쪽이 앞으로 분명히 신사업으로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적인 요건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쪽에 이제 저점 매수 스타일로 좀 지켜보고 아마 이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면 끝이 나고 지금까지 전망으로는 뭐 내년 11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그 전망은 좀 당겨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금리 인상까지는 내년 3월이 끝이니까
아마 분명히 선취 매수가 들어올 거고 신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은 반드시 로봇을 투자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괜찮은 섹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성장하는 그런 성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그런 몇 안 되는 테마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 로봇 쪽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연말에서 연초 정도, 약 6개월 정도 주식시장이 선행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가 쭉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한 3월 정도부터는 금리를 다시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 연말 지나가는 내년 연초 정도 좀 선취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로봇 쪽을 대표적으로 현재 이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서도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주대장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신 로봇 섹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커피 쿠폰 이벤트 여전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 인터넷에 검색창 있죠? 거기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사이트 입장하시고 채팅창에 추리가 되시는 오늘의 주대장 전문가님 상한가 도전주를 맞춰서 채팅에 올려주시면 바로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받아가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는 일석이조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썰전 두 번째 주제 주대장 전문가님께 이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 0.75%포인트 인상 이슈였습니다. 최종금리 예상치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뭐 사실 이게 좀 중립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 눈치를 보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지 네. 이 부분들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두 가지의 양면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뭐 금리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미국 눈치 안 보겠다는 거네요. 그죠.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유럽이 그걸 따라가면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못 따라가고 그 정도까지 못 따라가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률이 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거면은 네. 굉장히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에 그렇게 막 적극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양면적인 발언한 거는 지금 물가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렇죠. 그쵸. 물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잡을 수 있는 걸로는 일단 잡아보는 느낌을 또 줬어요. 되게 양면적인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화면에 보시면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적어왔는데요. 유럽 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망치로는 유럽의 이제 최종 금리는 내년 5월 4.25%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경제 상황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는 고용이랑 물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고용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10월 달에 미국 그 서비스 PMI를 보면은 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신 서비스 PMI가 뭐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용도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단기 경기 침체가 약간 경기 침체랑 금융 위기랑은 다른 겁니다. 경기가 잠깐은 얼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그죠? 근데 경기는 다시 살리면 되는 거니까 수요는 다시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스타일 전략으로 좀 먹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뭐 2차 전지나 기술주, 뭐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사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응을 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네.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이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 공격적인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결국 영향을 좀 많이 미칠지 안 미칠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우리가 미국 눈치나 뭐 중국 눈치 많이 보는데 네. 이게 유럽 눈치까지 우리한테 좀 많이 넘어올까? 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영향력이 좀 클까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통화 정책은 결국에는 전 세계가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진 않으니까. 그렇죠. 일본은 또 안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는 거의 최후의 그 발악 같은 그런 적이고 이제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일본도요. 예. 근데 굉장히 그 일본은 올려버리면 엄청난 침체가 올까봐 지금 못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국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함부로는 못 올리고 있는데 가능성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면 계속해서 대두가 될 거고 채권 시장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CDS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CDS. 네, CDS를 말씀을 드렸는데 CDS가 어제는 금리 발표하고 보합이었는데 오늘은 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불안한 거 아닌가 하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증시에서 뭐 건설주라든가 뭐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 쓸 데가 이제 정부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일단 올랐는데 이거는 또 이제 금리 상황 시기에 따라서 스타일 전략을 갖춰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걸로 스타일 전략 수익 내고 또 다시 상승장 오면 주도주로 수익 내고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우리가 잘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내야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또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우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살짝 몰래 봤는데 어제 2위로 계셨다가 단숨에 또 다시 1위로 올라오셨어요. 네. 오랫동안 이제 1위 자리를 이제 허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바로 1위로 올라오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물론 종목도 도전주도 공개가 되지만 네네. 또 강의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 강의는 이 파도에 강한 파도에 강한? 파도에 시장의 강한. 파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시장의 파도에 관한. 이게 설마 제가 진짜 파도를 얘기하진 않았죠. 그쵸? 여름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죠. 시장의 파도에 강한 그 기업들, 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반드시 좀 잡아가야 되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저는 솔직히 그 수익률이 지금은 좋아서 1등을 했지만, 이런 그 경쟁도 경쟁이지만 저는 그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수익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수익이 나면 그거에 저는 만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익이 안 나면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대회도 대회지만 이 좋은 전문가님들이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지금 잘 내주고 있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을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무료 방송에서 알찬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수익에 또 진심인 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전문가님. 네네. 지금 큰 파도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의 이 큰 파도의 흐름에서 네. 변화의 흐름이라고 하면 네. 결국 어떤 섹터라든지 뭐 돈의 흐름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이제 보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그쵸. 2차 전지라든지 어디를 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조금 유출이 되지만 조금 살짝 얘기를 해보면 살짝만 알려주세요. 뭐 일단 2차 전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스타일 전략으로 경기 방어주 조금 이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금리가 이제 진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이제 다 완만하게 오르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걸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저가 매수의 종목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또 하면은 50%, 60%씩 또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까지 이 세 가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종류가 또 굉장히 많은데 정말 너무 조금만 힌트를 주셨어요. 끝까지 방송 보면서 계속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주대장 전문가님이 여기서는 조금만 공개하지 않고 다 공개해 주실 겁니다.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주대장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주대장 전문가님의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2차 전지 여전히 좋고 경기 방어주를 우리가 또 새롭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신 만큼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영란은행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이 금리가 이제는 뭐 미국도 워낙에 빨리 올린 상황이라 네. 내년 정도는 이제 미국도 다시 낮추지 않을까 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좀 너무 희망회로일까요? 지금 영란은행도 많이 올리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또 영향이 또 어떻게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회의를 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1.25 정도 연말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네. 1.25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 0.25 상반기 올리고 동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이제 분위기 보고 낮춰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는데 좀 불안정해진 게 뭐냐면은 다행히 FOMC 충격은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연설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시장에서는 0.75는 알고 있었고 12월에 그래서 0.5 할 거냐라고 계속 기자들도 물어보고 하는데 네. 답변을 안 줬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막 양면성을 다 띠는 얘기에다가 그렇죠. 결국 파월도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 결정한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상황 봐서 하겠다. 네, 상황 봐서 하겠다. 12월에 0.5 할 거 아직 계획도 안 하고 있다. 얘기도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나올 지표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달에 나올 지표는 또 좋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CPI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번 달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평균 가치가 상향이 됐어요. 아, 맞습니다. 그 전 달 거를 비교해가지고 나타내니까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죠. 평균 수치를 잡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월가에서 어떤 예상치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전달에 발표된 수치보다는 수치가 0.1이라든지 0.2라도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무것도 결정을 한 게 없다라고 했던 이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2월에. 꼭 빅스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장이 그런 부담감을 갖고 가다 보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물론 확정적으로 반드시 올린다는 아니었으니까 떨어뜨릴 수 있다는 희망회로는 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장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사실 돌에 있는 상태에 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야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또 바로 있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연준의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도 기업들이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견조하다라고 보여주는 고용지표. 바로 실업률이 이제 4일 날짜 발표니까 뭐 20시 30분에 발표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여기서 이게 또 이제 고용지표는 시장에 좋은 반응이 나오려면은 원래는 고용률이 좋으면 좋으니까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좋은 건데 실업률이 낮아져서 지표 수준이 낮게 나오면은 오히려 연준이 고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는 고용지표의 퍼센트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뭐 3.5%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3.432가 아니라 3.678이 나와야 시장의 반등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발표될 주요 지표들이
다 전달에 대비해서 오히려 좋지 않는 분위기로 나올 확률들이 일단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 이제 그 영란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33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급해졌다. 영국이 급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가지수도 9월달 물가지수 기준 뭐 10월 발표되는 수준이 무려 10.1%로 거의 전 세계 최상위 수준 정도로 발표가 됐고, 다음 달, 다다음 달 사이에는 11% 이상까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물가의 폭탄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품을 넘어서서 폭탄이 쌓여가는 그런 상태에 놓일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앞으로의 금리 인상도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 체제를 좀 밟아가야 물가를 잡을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시장 최종 금리가 시장 예상을 하야할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 부분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쉽지만은 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 원래 이제 미국하고 좀 뭐든지 동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을 때 영국이 가장 먼저 금리를 같이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유로존보다도 사실 빨리 금리 인상을 좀 시작을 했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는 금리 편차는 좀 줄여놔야 되기 때문에 금리 강도 편차로 이제 자국의 그 이자율 매력도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막아주고 환율 가치도 달러 대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금리 인상을 영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계속 빅스텝 체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단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최종금리가 예상치를 하야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영국의 최종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리 부분들을 4.65 정도인가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오는 얘기가 이걸 내년 상반기에 4.25 정도에 맞춰서 끝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현재 예상하고 있었던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최종금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벌써 4% 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 5% 금리대 이상으로, 미국도 3.8%에서 4.5%에서 지금 5.5%까지 금리 점도표를 올리면서 올릴 수 있는 최종금리선을 올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수준의 최종금리가 4.6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앞으로 한두 달 뒤나 두세 달 뒤에 5%대 이상으로 또 변동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치를 하야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금리를 좀 더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최종 현재 수준의 금리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영국의 금리가 사실 미국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영국의 이 기준금리 인상, 물론 우리가 좀 주목은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더욱이 이제 미국의 실업률, 고용지표와 그리고 물가지수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미래는 미국의 뭐 연준 의장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또 12월 달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썰전 주제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만나봤고요.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오늘의 썰전 두 가지 주제 정리 화면 보시고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과 순위 현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슈팅스타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5종목으로 편입을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바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2종목 에코바이오와 SBB테크 보유하고 계신데 한미글로벌 13.9% 준수한 수익 내주고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매도 종목 탑5 대동기업 11% 수익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한미글로벌까지 2종목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코스모 형제와 A프로까지 편입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집중해주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엠텍 2종목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죠.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넥스트 매도를 해주셨고요. 4종목 JYP 엔터부터 로보티즈까지 오늘 또 로봇주 강조해 주셨는데 로보티즈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 빨리 수익 낸다 하셨던 종목들은 정말 제대로 모두 빨리빨리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모아데이터,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매도하고도 추가 급등이 계속 나왔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 맨 아래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부터 순위 올리겠다라고 하시더니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무려 히림 한 종목만으로 58% 수익률 기록을 해주셨고요. 역대급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단타 매매 강자다운 모습이고 현재 6위 위로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종목 보유 중이시고 매도 탑5 종목은 히림부터 화천기계, STX까지 3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5위로 밀려나셨습니다. 4위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렌텍 오늘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고요. 무림페이퍼와 CJCGB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종목은 일진파워, 팜스토리, 티플렉스 모두 2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적풍 전문가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신호주 대표님이 밀려나셨네요. 코닉 오토메이션의 23% 급등 수익 실현으로 4위로 순위를 꿰차셨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현재 경동 도시가스, 오디텍까지 2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탑5 종목은 방금 전에 코닉 오토메이션 20% 넘는 수익과 원익 P&E 역시 마찬가지 20%대 수익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의 13%대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여전히 50% 넘는 누적 수익률, 그리고 3위를 지키고 계십니다. NC소프트와 TYN, 성신양해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NC소프트는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는요. 유신, 데모, EV 수성, 조강 ILI까지 모두 2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신 만큼 과연 추후 종목들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요. 다시 2위로 밀려나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57%, 조일알미늄, LS전선아시아, 휴스틸 3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히림이 정말 아깝네요. 히림을 여전히 보유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2위로 안 내려오셨습니다. 피플바이오, 휴마시스, 타이거일레, 현대무백스까지 탑5 종목들 아주 화려한 빨간불 켜놓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1위 예상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대장 전문가님 1위를 오래 양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에게도 1위 자리를 일주일 이상 양보를 안 하십니다. 하루 만에 다시 뺏어오셨는데 삼성 SDI와 한전기술 2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탑5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탑5 종목 역시 한미글로벌 2번이나 2자릿수대 수익률, 그리고 유신, 그린케미칼, AD테크놀로지까지 수익 실현을 해주셨고요.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제시하신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손실이 없다라는 게 더더욱 놀랍고 1위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네, 단기간에 뭐 빠르게 또 수익도 내주셨고 네. 또 맥스트도 이번에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짧게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고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이제 몇 거래일 내에 급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야간에 방송했던 날이 2일 날짜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던 게 어제였었죠. 어제 바닥권에서 확보할 수 있게 1,500원, 1,600원 구간대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오늘 수익 실현하시라고 바로 10% 이상 급등 나오면서 이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제가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만족하면서 팔라고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매도를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날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춥죠? 이제 진짜 추워졌어요. 예, 바람 불고 춥고 정말 코트를 안 입으면 힘들 정도의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 그럼 이제 많이들 쓰겠네 하면서 N자 파동 22평 지지받고 나오려고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몸통용 양봉 파동이 쫙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이번 달 좋은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따뜻하게 우리 계좌를 덮여줄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지금 날씨 정말 많이 추워졌거든요. 요새 한 지난주부터인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부쩍 추워지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 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역시 현재 1위를 지키고 있는 비결, 그리고 뭐 잠깐 뺏겼다가도 다시 뺏어버리는 비결. 네, 제시해 주시는 종목마다 모두 양봉 띄어서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네. 네, 과연 이제 종목 AS 어떤 종목으로 해주실 예정인가요? 한정기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정기술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바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때 수익률이 1등이 됐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났기 때문이고 저는 그만큼 방향성, 좀 느리더라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맞냐 이걸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지금 원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폴란드가 원전을 수주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배경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우크라이나랑 폴란드가 미국의 LNG 수입에 대한 공동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트리거가 돼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침공하게 된 이제 배경이 됐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생산량의 전력을 생산한 거의 78%가 석탄 발전이에요. 근데 왜 얘네가 이제 원전을 가려고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EU의 온실가스 그 감축 정책 때문이거든요. 이 감축 정책을 이제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은 폴란드가 수출할 때 엄청난 세금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석탄 화력 발전이 이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없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폴란드가 전력 생산을 보면은 지금 석탄 발전으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탄이 이제 고갈되고 있고 2040년까지 해서 기존의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이 앞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원자력 발전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국가에서도 좀 하질 않을까. 그래서 전략보고서에서도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 유지 좀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의 이 폴란드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면서 한정기술은 추가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문제상 이제 다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 제가 이따가 또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노리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지난 방송에서 이게 딱 로버츠 이제 해주시면서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이렇게 네, 로버츠 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갔나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이거 무슨 종목인지 저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로보고요. 여러분들 로봇 관련 사업 영역 중에 교육용 로봇의 절대 강자, 국내 1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용 로봇 생산 및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들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K 로봇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효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알차게 급등 준비하고 바닥권 매집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 정도부터 해주시는 전략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 기대를 좀 갖고 한 9,000원 정도를 일단 높게 잡아보겠지만,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무료 이 추천주는 10% 이상 수익 정도에서는 만족을 하시라라고 알려드리겠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정도인 5,3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이번 달에 좋은 수익 가능할 걸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로버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주셨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원 전저점 부근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주대장 전문가님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힌트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전 브리핑을 오늘 상세하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을 그쵸. 준비해 주셨군요. 네,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분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이 기업은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렴해진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그런 그 스타일 전략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잠시만요. 자, 차트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어요.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사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고 테마가 한번 불어주면 한번 상승할 때 시원하게 이때 또 상승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타일 전역으로 이 종목을 좀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좀 잡아가야 될 그런 주도주 테마들 오늘 또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 저번 무방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오늘 무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과거까지는 아니죠. 이전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워낙 이제 급등 랠리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제시해 주시는 종목마다 슈팅이 나오고 있고 빨간불을 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결점이라는 말을 여기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그 무결점 매매의 비결 제시하는 종목마다 모두 빨간불 켜는 비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사실 이 종목 또 원전 쪽으로 경기 방어주 위주로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원전 쪽이? 이 종목도 있고 앞으로 주도 테마를 책임질 종목들 제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승패보다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만큼 꼼꼼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 종목도 그렇고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거를 봐두면 그래도 상반기까지 편안하게 좀 주식하시는데 매매가 쉬워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꼭 들어오세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주도 테마와 그리고 종목까지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주대장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커피 쿠폰도 나눠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종목 맞춰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